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이면 저희가 아침에 모닝브리프 끝나고도 거의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더 하거든요. 거기다가 오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형님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약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 업로드가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가볼 건데 요즘은 이 임감독의 증시만평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 증시만평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어땠나? 우리 임감독의 증시만평 보면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죠? 자, 코스피 0.86, 코스닥이 0.68 오르고 조방 원전 살아있네, 살아있어 되고, 자,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뭐 이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알지 하면서 입을 잡고 있는데 제발 그 입 바들바들. 네, 오르긴 올랐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또 제롬 파월 형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나. 네,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러고 나서 23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다 올라오네요 보니까. 자, 23일 날 짜잔 하면서 나스닥이 1.88 올랐고 S&P 500도 1.52% 올랐습니다. 그죠? 자, 오르고 인플레는 올라갈 것 같고 고용 둔화 조짐은 보이고 그러니까 좀 바꿔볼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근데 파월 할배의 말이 무슨 뜻이야 했더니 이런 바보 비둘기 보면 모르겠냐? 잠만 말고 돈이나 주어. 여기 발언이 요 금리 인하라는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게 아니라 금리 인하라는 요 카드를 물고 나타난 파월 의장이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야호 하면서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또 일요일 날도 만평이 올라왔어요. 일요일 날 만평이 올랐는데 속보 땡큐 비둘기 파월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자, 그런데 개인 매수 1위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코스콤의 자료에 증권전산이죠. 코스콤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의 개인 매수 1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이 고버스가 1위랍니다. 그래서 708억 원이나 샀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고버스를 산 개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배 매파 아니었어? 참. 그랬더니 제롬 파월 의장이 얌마 이거 비싼 거야. 그리고 요 또 다른 개미가 그렇게 숏 잡지 말라고 말했건만 이거 박전무 개미 아니에요? 저다 그죠? 그렇게 숏 잡지 말라고. 자, 그랬더니 월요일 두렵다. 망했네. 이렇게 또 주말에 이 곧버스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이 개미들의 마음을 심정을 담은 이 또 한 컷의 증시만평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는 채슬리 AI 들어가가지고요, 이 증시만평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댓글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많은데 다부진 표정으로 우산 들고 있는 개미 중 하나 있나? 임 감독님 대단하세요. 우산 옆에 채슬리표 우산이라고 쓰면 좋을 듯요. 모닝브리프 시간에 니주란 서로 하라고 떠밀다가 결국 순서 양복 재상문입니다. 당첨. 한참 웃었네요. 꾸러기 팀 채슬리가 있어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주말에도 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니주란, 왜냐면 보세요. 또 어제 그 땡볕에 축구하다 보니까 또 약간씩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서 니주란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사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최상무 일단 얼굴이 얼마나 변하는지 일단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기쁨 오탈자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사고 맙니다를 맙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군요. 우리 버디 레인저님, 지금 오늘 웜의 신박의 댓글에 그 9월 6일 북토크 신청서 구글 폼으로 신청서 고정 댓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착순 200명입니다. 그리고 다산북스에서 선착순 100명 해서 총 300명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0명 금방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빨리 여기 구글 폼에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 9월 6일 북토크 2시입니다. 오후 2시. 종로 어디라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 구글 폼 열어보시면 장소 다 나와 있습니다. 9월 6일 오후 2시. 빨리 신청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가비 없습니다. 참가비 없습니다. 대표님,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셀카 찍은 사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주말에 저희 체슬리 AI에서 여러 가지 그 지표들 다 만들어준 우리 컴퓨터 천재 동생이 하나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톰 크루즈, 제가 롤 모델로 하고 있는 피지컬은 우리 톰 형님처럼 저렇게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이 톰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그 수많은 액션 장면에서 스턴트맨들이 하지 않고 직접 다 하잖아요. 우리 톰 형님은. 저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오토바이 영상 있잖아요. 저는 제가 좀 무대뽀 정신에 좀 대찬 면이 있거든요. 저 옛날에 이 대찬 거 하나, 이거는 정말 이거는 창피해서 정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랑 그 위험한 거 2개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랑 아파트 그 9층에서 그 가스 파이프 있잖아요. 그 가스 파이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있고, 그 비상 도르래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달려 있는 거. 그거 타고도 막 공수부대가 내려오듯이, 그게 중학교 때. 거기에다가 제 동생, 어린 8살이나 어린 제 동생까지, 하여튼 참 말씀드리기가, 제가 뭐 옛날에 이제 자충우돌인가요? 갑자기 하면서 천방지축에다가 제가 참 소위 말해서 어릴 때는 약간 문제아 기질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런 대참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톰 형님이 하듯이 비행기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랍 그 뭐죠? 버즈 알리파 건물, 그런 데서 아무리 이렇게 철사줄로 매달아 놨다고 해도
그 고층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액션 장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톰 형님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거의 뭐 한 8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8, 9살이나 많은데, 야,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거. 말이 지금 또 3,000포를 많이 샜는데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조심은 하겠습니다. 이 셀카를 찍고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그런 또 나쁜 일에 악용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번 휴가 때 시계로 영감님의 책을 구매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박전무님께서 강조하시는 꾸준함, 그리고 복리 같은 쌓아온 시간, 그리고 건강, 책 속에 오롯이 녹아 있더군요. 저도 은퇴하며 제2의 직업으로서 전문 투자자도 나쁘지 않겠다고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일에 지치면 잠시 내려놓는데 다시 다 잡게 합니다. 곧 처서이니 체력적으로 힘든 요즘입니다. 최밀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미국에도 지점을 차리시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한국 주식만 관리하신다고 하셨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도 너무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쌍바닥이 나오면 한 번 더 들어가고 내년 1분기 전에는 나오려고 합니다. 네. 제 예상이 틀렸다 싶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 IQ 2만인 시장을 다 맞추겠습니까, 그죠? 절반만 맞춰도 뭐 대단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날씨 산에 오를 때 날씨 점검하듯이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비행기를 타도 그 갑자기 발생하는 이상기류 뭐 터뷸런스 이런 거는 뭐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향해 가는 그 방향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산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눈폭풍이 예상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코로나 시기에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부터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이제는 일임하고 잠시 쉬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책을 펼치고 차트를 보게 되네요. 돈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배움과 분석 자체가 즐거워서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배움과 이 분석 자체가 즐겁다. 야, 우리 제키 식스님, 재벌 토끼로 되어 있네요. 야, 재벌 되시겠습니다, 진짜. 즐기는 자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래 즐기는 단계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행복한 부자가 이미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굴리는 전무님의 스트레스는 야구 감독보다 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야구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피를 말리고 그러겠지만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 일시적으로 결국은 2년 3년 해가지고 손해 나는 적 없거든요. 없는데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급락이 있잖아요. 이걸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저희 고객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저는 뭐 다 이번 4월 8일도 마찬가지고 작년 계엄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단기적인 박앤세일이라는 걸 아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런 걸로 막 마음 졸이고 또 성격이 되게 소심하신 분들은 막 엄청 이렇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막 회사 전화 와가지고
우리 조 차장이 그때 전화 70통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게 약간 스트레스를 주긴 하는데, 우리가 핵심 우량 자산을 적당하거나 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 터질 수가 없습니다. 네, 잡주 피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우량 자산이었는데 이게 쇼티지가 아니라 너무 물량이 많아지면, 그러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주식 잘 피하고 하면 뭐 손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는 이 업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급락이 오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었나 없었나 막 이런 거에 엄청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신중해야 되고요. 그 주가가 2,500 이하 쌀 때는 뭐 그 밑에서 신중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 언제든지 빠르게 올라오니까. 근데 3,200 언저리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도 PR이 22.5배 이러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작년 8월과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사전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인턴 19회차입니다. 21년 1월부터 직접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거의 고점에 시작하셨다, 그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25년 6월이 되어서야 기존 종목을 삼성전자 우선주만 빼고 전부 매도했습니다. 인턴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6월 어느 날인가 문득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정리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이 최선이고 내가 공부한 수준대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주식 투자를 여기가 뒤에 잘렸나요? 예, 지금은 하루하루 주식 투자를 땡땡땡 하셨습니다. 답글이 3개나 달렸는데요. 어깨 힘 빼고 전문인과 함께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유미님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파괴적인 오기가 정말 무섭죠. 손절하고 더 오기가 생겨서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하면 정말 계좌가 녹아내리더군요. 피 같은 내 돈이 증발하니 큰 충격을 받아 결국 정신이 붕괴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과거의 경험이지만 참 쓰라리고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못돼 손절한다면 그냥 중립기어 받고 쉬는 게 정말 최상책입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과거에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싶었을 때는 쉬어야 됩니다. 오히려. 네, 북토큰 날짜에 일정이 있어서 재직 스쿨 개강일이라서 혹시 갈 수 있을까 시간을 기대했는데 겹쳐서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북토크 하고요. 많이 좀 아쉬움이 남으면 저희 회사 회의실에서 하든지 한 번 더 저걸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교회 수련회 다녀와서 그동안 못 본 채슬리 TV 숙제하듯 돌려보는 중입니다. 정경숙님 대단하십니다. 원래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도 이 한 주, 2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예전 거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보기 힘든데, 우리 채슬리 TV 숙제하듯이 다시 돌려보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김성근 감독님처럼 좋은 투자자들을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정신만평 너무 재밌다고 또 올려주셨고요. 얼마 전 채설리 다녀와서 반토막 난 은행 펀드 정리해서 일임하고 나니 홀가분하고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일반 펀드나 운용사에서는 저희하고 딱 다른 점 하나가 뭐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아니 고객이 자산 배분을 이미 해서 주식하라고 준 거니까 그냥 현금을 나가두지 않고 주식 다 꽉꽉 채우고 가거든요. 근데 꽉꽉 채우고 가도 시장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주식을 못 비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고객분들이나 뭐 다 아시겠지만 시장을 저희는 최소한의 자존심이 그래도 시장은 이겨야 된다.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저희가 할 줄 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그래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참 존경심을 느끼는 게 그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짜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우리가 MP를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그걸로 항상 이렇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근데 약세장이 되면 또 피터 린치의 펀드도 마찬가지였지만 약세장으로 되면 시장보다 더 빠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자산 배분을 합니다. 강세장에서 어차피 시장보다 월등히 저희가 수익을 잘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내고 나면 약세장이 도래하면 확실히 저희가 베타가 커서 그런지 저희가 시장을 또 언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할 때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주식 비중 늘리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 그걸 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산 배분을 이미 해서 줬는데 왜 니네들이 자산 배분을 하지? 그거는 기관 투자가인 경우에는 그 뭐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에서는 자산 배분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일반 투자자분들이 자산 배분을 그러면 제대로 그 자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꼭지에서 펀드 가입하고 떨어지면 밑에서 손절하고 또 올라가면 또 쫓아서 펀드 가입하고 떨어져. 그 펀드 주식시장의 역사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니 개인이 자산 배분을 다 해서 막혔으니까 주식을 그냥 무조건 꽉 채우면 된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이 느껴진다 싶었을 때는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다른 회사의 이제 펀드나 이런 데는 따로 위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매체, 유튜브 등에서 큰 하락을 말하는 건수가 부쩍 늘어나는 듯합니다. 곧 매수의 시기가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유튜브를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저랑 제가 인정하는 몇 분은 조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큰 조정 온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시켜야죠. 항상. 그게 약간 이 조회수 때문인지 어그로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좀 큰 조정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굉장히 그래도 시장을 조금 잘 보신다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영상도 저도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투자자들이 이 조정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는가?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신용잔고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신용잔고 22.5조 됐거든요. 22조 5천억이면
21년도에 25조 기록하고 난 다음 그 이후로 가장 최고치. 그래서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에이, 뭔 소리야. 뭔 조정이 온다고. 아니야. 그리고 좋은 종목에다가 투자하면 되지. 좋은 종목은 안 빠져. 이러면서 여전히 많은 레버리지를 써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만 시장 분위기 바뀌면 어떤 그런 분들의 또 원칙이 보면 이게 추세가 깨졌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0% 25% 빠지면 종목별로도 그러면 거기서 기계처럼 또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패닉 셀링을 만들죠. 왜냐하면 거기서 안 자르면 죽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추세가 깨지고 나면서 매도할 겁니다. 근데 그런 매매가 절대 나쁜 매매는 아닌 게 철저하게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약간 트레이딩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못 하십니다. 추세가 섰을 때 빨리 팔아먹고 떨어질 때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떨어지는 추세에서 물량을 채우게 되고 칼같이 잘라야지 나 이번에 꺾어지면 칼같이 잘라야지 해도 고점 대비 종목이 벌써 25%씩 빠지면 못 자릅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채밀턴 된 후 잘못된 투자 습관 하나씩 교정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 후에 조정장에서 매매를 쉬고 휴식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쉼없이 매매하다 보니 잘 모르는 주식도 건드리게 되어 얻은 수익 다 날렸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댓글 읽으시면서 마음을 다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포기하려 했던 저의 은인이십니다. 우리 광교산 I80분은 제가 댓글 읽어보면서 벌써 중고수 레벨로 올라서셨다 했잖아요. 보면 끊임없이 나에 대한 반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투자 습관 하나씩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른 분들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주식시장에 있어서 저도 예전부터 제가 변화생존에서도 써놨는데요. 절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여기서 팔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사고 결국은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는데 참고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저 사람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댓글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남욕하시는 댓글 이런 거 보면 그분의 이제 실력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의 네가 저번에 그랬지, 네가 이랬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정말 주식에 있어서 중고수가 되시려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고 나의 잘못된 이 매매 습관과 나의 마음 관리, 자금 관리 뭐가 잘못됐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광교산 80님하고 지금 벌써 우리 댓글에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나 자신의 잘못된 걸 발견을 했다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뿌듯합니다. 많은 우리 금융강국에 제가 10만 고수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막 이런 고수분들이 막 이렇게 탄생하는 게 막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처럼 항상 루틴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늘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송창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가수분이시잖아요. 싱어송라이터 분이시고 주옥 같은 그런 곡을 쓰시고, 근데도 지금도 1시간씩 기타 기본기 연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이면 방송의 황금 재생 속도 1.35배 딱 좋아요. 제 방송의 황금 속도는 1.35배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거 그냥 1.5배 해서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기초, 세상 만사 모든 건 기초부터. 네. 라고 적어주셨고요. 저도 집안에 가장 노릇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마음이 무거웠는데 전무님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축구, 사우나, 교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래오래 즐기는 주식으로 금융 자유를 주셨음 합니다. 제가 어학연수랑 이렇게 유럽 배낭여행이랑 어학연수 갔다 오고 나서 저의 이제 프레임을 바꿨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이 긍정의 프레임으로 저를 바라보고 저한테 다가오는 많은 그런 이벤트들을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저한테 항상 계셨던 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주식이든 뭐 축구든 야구든 아니면 음악이든 그림이든 아니면 대기업 어떤 분야든 열심히 이 나이 때까지 해서 여기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태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 성격에는 저처럼 낙천적이고 이런 제 성격에 주식시장에 제 적성에 맞는 이 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고 이 마음의 부담. 솔직히 저는 이 자문업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다른 고객들 자금 맡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고객분들이 들으시면 좀 그러시겠지만 솔직히 그냥 제 돈하고 저희 회사 그 자금만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왜냐면 아까 제가 유일한 스트레스가 그거라 했잖아요. 이런 변동성에 마이너스 뭐 5% 10% 갈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고객분들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막 불안해 하시고, 그게 또 미안해 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스스로 막 자책하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긴 한데, 근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그죠? 그럼 대한민국의 금융 여기서 아까 다른 회사들은 자산 배분 안 하는데 저희는 자산 배분도 하고 뭐 퀀터 분석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정말 요즘 증권사 랩 설명회 다닐 때도 제가 그러거든요. 대한민국 금융의 한번 역사를 저희 채슬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고. 네, 그렇게 참 무거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거죠. 사서. 근데 만들어야죠. 그동안에 이렇게 대꾸받고 가시지만 시장에서 맨날 고점에서 사서 저점 물려서 장기적으로 펀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정말 역사를 좀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이 높은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네, 또 어쩔 수 없이 빡세게 일하게 되고요. 이 빡세게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축구도 하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축구도 하고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이 마음의 목욕을 하고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필립 피셔의 아들이 캠 피셔였군요. 강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책에서 캠 피셔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의 투자 조언이나 전략 등을 학습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책임이 없기에 외롭지도 용기도 필요하지 않죠. 단지 하고 싶은 말만 참으면 되겠죠. 사람인의 글자 모양처럼 우린 서로 의지하며 윈윈하는 채밀턴이 되어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 그죠? 자,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기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댓글 처음 남기신 분이 계시네요. 조일몬도 님이신데 방송 들을 때마다 고3 아들 떠올라요. 경영학과 준비 중인데 나중에 JP모건에 취업해서 영국에서 살 거래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프리미어 리그 보면서 산대요. 전무님 축구 하시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희 아들을 전무님께 인사시키고 싶어지네요. 네.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아침 7시부터 9시 반포 종합운동장 그 빨간색 유니폼 입고 뛰는 팀이 저희 온누리 공사랑 FC 팀이고요. 일요일은 양재 근린공원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5분 딱 거리에 있습니다. 아드님 데리고 오십시오. 자, 이제 진짜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차세대 핵 연료를 확보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밤이죠.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핵 연료 공급망 강화를 포함한 원전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 등은 이날 원전은 조선과 더불어 주요 한미 기술 협력 분야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의제라고 했고요. 정부는 우선 미국 핵연료 수입을 늘려서 원전 원료의 수입선을 다각화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원전 연료 자체 생산과 차세대 연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핵연료 수입선 다각화가 시급한데 한국수자력 원자력에 따르면 2019년에서 23년 5년간 한수원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에서 총 1947톤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했군요. 프랑스가 34, 러시아 34, 영국 25, 중국에서도 5%.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30% 이상을 차지하던 러시아산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이 어렵게 돼서 미국산 원전 연료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 이 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차세대 핵연료를 확보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차세대 원전은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등 차세대 핵연료가 사용되는데 3년 전만 해도 이것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나라는 러시아뿐이었고요. 현재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이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망을 구축 중으로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개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2015년 개정된 현재 협정으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고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우리 원전 내 수조는 5년 내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인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허용이 되면 우리가 차세대 핵연료를 직접 개발 생산할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한편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에는 이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사를 만들어서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도출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미국이 신규 원전을 다수 건설할 예정이고 우리 건설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진짜 이거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총수들도 줄줄이 출국.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재계 총수와 CEO들이 24일 줄줄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현지 공장 설립 등 약 1,500억 달러, 209조 원 안팎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날 강서구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최태원 회장을 시작으로 김동관 부회장, 구광모 회장이 잇따라 출국했군요. 최 회장은 출국 소감을 묻는 말에 열심히 할게요 라고 짧게 답을 했고요. 이재용 회장도 오후 4시쯤에 정현호 부회장, 최성한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미국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CEO가 동행한 것은 조선 및 원전 관련 협력 이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재 미국 출장 중이어서 현지에서 바로 워싱턴 DC로 향할 예정이고요. 이번 사절단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풍산 회장님 아니신가요? 그리고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전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포함됐군요.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과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방미해서 현지 투자나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재계 인사들은 정상회담 전후에 이 조선업 분야의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미래하게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미 협력을 위해서 미국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대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들의 추가 투자 계획 발표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요. 한 재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온도차가 감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투자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저는 기업가 분들이 다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렇게 같이 가는 분들이 든든한 우리나라의 장수, 이 자본주의에서 전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수들이시잖아요. 장수.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장수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나 뒤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 1,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장수들 데리고 왔어. 이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엉클어진 한중 관계 정상궤도 올려놓자. 또 한쪽에서는
또 중국 사절단이 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 24일 베이징으로 또 출국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특사단장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이날 베이징의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왕부장을 만나 만찬을 하면서 한중 수교 33주년이라는 뜻깊은 날 특사단으로 방중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새 정부 고위 사절단의 방중으로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물꼬를 트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렇게 했고요. 왕 부장은 오늘 마침 중한 수교 33주년 기념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중한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고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초심을 잃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증대함으로써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은 원래 25일 오전에 예정됐던 이 특사단과 왕 부장의 회견을 하루 앞당겼는데요. 2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특사단을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히면서 제기된 한국 홀대 논란을 이날 수교 기념일 만찬으로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특사를 보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때를 제외하며 시 주석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중국 특사를 만났었다고 하네요. 자, 일정이 바뀌면서 특사단은 25일 일정을 교민 간담회 등으로 대체했고요. 26일에는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고 한정 국가부주석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박정의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도 포함된 이 특사단은 27일까지 중국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중한 관계는 좋은 출발을 보였다면서 오늘은 마침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저는 특사단이 양국 수교 기념일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고요. 새로운 정세 하에 우리 양측은 수교의 초심을 되새기고 견지하며 시대에 맞춰 서로를 다시 인식하고 호혜 상생에 입각해 협력의 새 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저희 형님의 얘기에 따르면 이 위신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미국에서는 틀림없이 중국 제재에 또 동참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또 중국 특사단을 보내서 중국에서는 또 나름대로 중국의 위신을 세우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조율을 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기사입니다. 낙산공원 한방센터 캐대헌 덕에 외국인 핫플로 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에 낙산공원이 어디죠? 외국 관광객들이 이 인증샷을 찍고 있는데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했던 장소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낙산공원과 남산 서울타워 등 영화 속 서울 명소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진짜 데이트한 것 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장면, 그죠? 주인공 진우 왼쪽, 그리고 루미가 낙산공원 성곽길을 걷는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고 싹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여기구나
싶다, 그죠? 자, 여기다. 루미랑 진우가 데이트했던 곳. 이 낙산공원 성곽길에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아나 씨가 서울 성곽을 보고 소리쳤고, 캐리언의 주인공이 루미와 진우인데, 아나 씨는 루미처럼 케이팝 춤을 추면서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었고, 캐대언을 3번 보고 서울이 너무 궁금했다면서 캐대언에 나온 북촌 한옥마을과 남산 서울타워를 둘러보고 루미가 좋아한 김밥도 사 먹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대언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영화 속에 등장한 서울 명소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 캐대언은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노래의 힘으로 악령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킨다는 내용인데, 지난 6월 20일에 처음 공개된 이후에 단숨에 이 넷플릭스 영화 1위에 올랐고요. 시청 횟수가 지금 누적 2억 1천만 회가 나왔다고 하네요. 영화 레드 노티스가 2억 3천만 회에 이어서 넷플릭스 영화 역대 2위인데요. 주제곡 이 골든은 지난 16일자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1위에 올랐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은 33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서도 성지순례하듯이 낙산공원, 남산 서울타워, 뚝섬 한강공원 등을 돌면서 사진을 찍었고, 모두 영화 속 주인공들이 걷고 춤췄던 장소라고 합니다. K-팝의 커버 댄스 영상을 찍는 외국인도 많았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실제 장소에서 주인공과 똑같이 춤추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것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조스핀 씨는 뚝섬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커버 댄스 영상을 찍었고, 그는 요즘엔 캐대언 영상을 SNS에 올리기만 하며 조회수가 폭발한다면서 영화에 나온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등을 돌며 계속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6월에서 8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낙산공원이 등장한 횟수가 3,535건이나 되고요. 작년 6월에서 8월 1,600건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낙산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남경래 씨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여기가 캐대언 데이트길 맞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남산 서울타워 관계자는 요즘 표를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외국인이라네요. 와, 남산 서울타워가 얼마 전에는 10대 중국인 학생들이 우르르 찾아와 춤추는 영상을 찍고 갔고요. 이곳에서 만난 바스야, 불가리아 씨는 영화 속 모습보다 실제 서울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면서 찾아오길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의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요즘 캐대언 팬으로 문전성시인데, 루미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한의원을 찾는데 그 모델이 된 곳이다. 그런 장면들도 있군요. 지난 1월 451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달에는 1856명으로 4배가 늘었고, 경락 마사지 체험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의원을 찾아 침을 맞는 외국인도 있다고 하고요. 침체한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있는데, 낙산공원 입구에서 김밥집을 하는 김현숙 씨는 하루 한두 팀이던 외국인 손님이 한 달 전부터 10팀으로 늘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매출도 늘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했습니다. 국수집 사장 김연희 씨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매일 20-30명씩 찾아오고 스마트폰으로 캐대언 노래를 틀어놓고 국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캐대언 명소를 도는 관광 상품까지 나왔는데, 11년차 관광 가이드 김아리 씨는 지난달 캐대언 명소를 도는 $550짜리 76만원짜리 개별 관광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오세훈 시장은 캐대언이 서울을 배경으로 멋진 장면을 담아 전 세계에 소개했다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캐대언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관광재단은 영화 속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했고 김밥 말기 등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 제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동호 경희대 교수는 캐대언은 서울을 배경으로만 쓴 게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일상까지 담아냈다면서 이 때문에 서울을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는 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소니 뮤직에서 만들었고 거기에 매기강이라는 우리 감독은 또 뭐 캐나다 교포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씁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정말 그 매기강 분들 비롯해서 전부 다 초대해가지고 국민 훈장 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항상 약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가 어떻게 이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강력한 로열티 고객들의 로열티가 생기는 건데 제품에 대한 기능 설명만 하는 광고가 돼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예전에 나이키가 한참 광고를 잘할 때 보면 그 스토리 나이키 골프가 한 방에 올라섰던 게 그게 타이거 우즈 그리고 그 타이거 우즈를 연상시키면서 나이키 골프 그 무슨 경기였었죠? 그 한 30, 40m짜리 칩샷을 탁 해가지고 그 나이키 골프공이 그죠? 그 마지막에 딱 홀에서 멈췄나 싶었는데 딱 떨어지기 전에 그 나이키 로고 그게 그 로고 하나만 그 샷 하나만 하더라도 이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를 뭐 1억 달러 이상 증가시켰다 뭐 이런 얘기처럼 저는 우리 캐대헌의 이 영화가 한국에 대한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이 캐대헌의 이 모멘텀을 잘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바스 국경 긋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북부 알자스로르에는 원래 독일의 모태였던 신성 로마 제국 영토였고요. 하지만 17세기에 프랑스가 무력 점령하면서 두 민족이 섞여 살게 됐고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주민의 국적도 바뀌었고 서로를 추방했는데요. 1871년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자 독일 땅이 됐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승전국인 프랑스의 또 영토가 됐고요. 2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 이곳의 풍부한 지하 자원이 다툼의 배경이었는데 알자스 로렌에만 프랑스 철광석의 90%가 매장되어 있다고요? 옛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업지대인 수데텐란트도 독일인이 이주해 오면서 분쟁의 씨앗이 됐고요. 20세기 초 체코 인구가 1300만 명이었는데 수데텐란트에만 독일계 300만 명이 정착을 했군요. 히틀러가 위대한 독일 재건을 선언하며 수데텐란트를 합병하려 들자 이곳의 독일계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고요. 이를 지켜본 체코인들 내리에 독일계는 매국노, 배신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2차 대전 후 수데텐란트에서 독일인이 쫓겨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마주보는 이 돈바스가 그런 곳인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석탄 철강 산업이 일어나자 러시아인들이 대거 몰려들었고요. 훗날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는 후르쇼프도 러시아를 떠나 돈바스의 금속 공장에서
청년기를 보냈었군요. 돈바스 내 러시아계 인구는 1920년대에 60만 명에서 50년대에는 250만 명으로 폭증했고요. 러시아계 비율도 4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돈바스가 오늘날 칠러 성량을 띠게 된 이유이고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며 친러 정책을 펴다가 쫓겨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도 돈바스 출신이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이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넘기라고 요구를 했고, 트럼프도 푸틴 편을 들었는데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이미 돈바스 대부분을 점령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반면 유럽 국가들은 돈바스에 러시아계가 많이 산다는 이유로 2차 대전 이후 그어진 이 국경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국경이 새로 그어질 때마다 비극이 반복되고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된 것이 유럽사이고요. 2차 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흐르는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을 국경으로 정하면서 강 동쪽의 독일 땅을 폴란드와 소련에 줬군요. 두 강의 오른쪽에 살던 독일계 1,000만 명의 삶의 터전에서 1,000만 명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고요. 그 과정에서 최대 100만 명이 학살, 굶주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돈바스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파월 발언에 미 증시 훨훨 날지만 투자자들은 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22일 잭슨홀에서 고용시장 우려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 신호를 줌에 따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쳤고요. 이날 다우지수가 1.89%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최근 경신한 최고치에 재차 근접을 했습니다. CME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을 토대로 추산하는 내달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75%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댄 정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투자자가 많고요. 투자자들은 지금 다음 세 가지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8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오는 29일 미국 7월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물가가 내달 5일 그리고 8월 미국 고용 통계가 내달 5일에는 8월 미국 고용 통계가 발표되고 8월 29일에는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물가보다는 이제 고용의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인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 가운데 고용이 지금은 더 급한 사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이 BLS가 이달 초 7월 신규 일자리 통계를 내놓으면서 5, 6월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해서 충격을 준 가운데 8월 수치 발표를 앞두고 선행지표는 엇갈리는데요. 최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S&P 글로벌이 최근 발표한 PMI 보고서에서 집계한 미국 노동 수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ISM의 PMI 보고서에 나타난 제조업, 서비스업, 노동 수요는 또 부진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는 3대 지표, 꺼져가는 미국 고용시장, 두 번째는 사상 최고치 뚫은 버핏 인덱스, 세 번째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일본 장기채 금리. 야,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밑에 내용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일 연간 고용 벤치마크 수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 4월에서 올 3월에 12개월치 고용 임금 지표가 발표되는데 작년에도 연간 일자리 수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졌는데 이하연 대신증권연구원은 올해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버핏 인덱스인데 주식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지표인 버핏 인덱스는 현재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버핏 인덱스는 한 나라의 이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는 150%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이를 한참 뛰어넘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 지표를 주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라고 평가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버핏 지수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GDP는 일정 기간 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시가총액은 특정 시점에 누적된 자산 가치를 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맞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버블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투기적 거래 지표도 최근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고요. 이 지표는 수익성 없는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지, 콜옵션 거래량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따져서 산출합니다.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증시가 거품 초기 단계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본 장기채 금리인데 버블을 터지게 할 도화선으로 전문가들은, 이게 중요하죠. 이 버블이 우리가 그 풍선을 부는데 풍선 곧 터지겠지 하는데 뭐 계속 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안 터지지 하다가 거기에 사실 이쑤시개 하나만 가지고 딱 해도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버블을 터지게 할 이 도화선이 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전문가들은 일본 장기채 금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일 연 3.21%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래요? 지금 여기 보세요. 22년 8월 달에 1.147이었다가 이래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요때가 아마 작년 8월이었을 것 같고, 그죠? 그러고 나서 더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 지금. 3.2. 일본 금리가 3%에 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다른 장기채 금리도 함께 올라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는데 일본 물가 상승률이 2%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이후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 채권 발행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밀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본 장기채 금리 상승이 일본으로의 자금 회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불러서 엔화 강세, 미국 주식 채권 매도 압력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고요. 일본 중견 생명보험사인 아사히 생명보험은 최근 해외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 일부를 자국 내 채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우치무라 노부아키 자산배분 및 기획부문 대표는 초장기채를 포함한 엔화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금리가 더 오르면 해외 채권에서 엔화 채권으로 자금 전환을 검토할 것이다. 실제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청산하는 거다, 그죠?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1%대에서 대출 금리 뭐 0.5bp, 50bp 정도 더 해서 뭐 한 1.5에서 2%에 빌리더라도 미국 국채 4% 투자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엔캐리로 많이 트레이딩을 했는데 지금 3.2까지 올라가 있네요. 작년 8월보다 사실 훨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버핏 인덱스도 더 올라가 있고요. 버핏 인덱스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나라 GDP가 체력이라면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바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무게의 2배를 들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이게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는데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네. 작년 8월과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또 슬기로운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